안녕하십니까? 2020학년 2학기 화학과 졸업 논문 포스터 발표를 준비한 이지영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Inhibition of SARS-CoV-2 Infection by a highly potent pan-coronavirus fusion inhibitor targeting a spike protein that harbors a high capacity to mediate membrane fusion입니다. 최근 사스코브2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코비드19가 세계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및 예방제를 개발하려면 먼저 바이러스 감염의 기초가 되는 분자 메커니즘을 정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SARS-CoV-2 Spike Protein Mediated Cell Fusion SE를 확립하고 SARS-CoV-2가 SARS-CoV보다 우수한 플라즈마 멤브레인 퓨전 캐패시티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팬 코로나 바이러스 융합 억제제인 EK1을 바탕으로 EK1C4를 만들고 EK1C4가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막융합 및 감염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실험을 통해 나타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2003년에 사스코브, 2012년에 메르스코브와 같이 전염성 높은 병원체가 등장했습니다. 2018년에 WHO는 새로운 질병의 청사진에 디지즈 X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9년 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한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것이 첫 번째 디지즈 X로 보고되었습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를 코비드19의 원인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스코브와 사스코브2는 막 융합 과정을 매개하는 S단백질 S 서브유닛의 89.8%의 서열 동일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S1 서브유닛은 인간 세포를 감염시키는 수용체로 HACE2를 이용합니다. 사스코브2의 S단백질 S1 서브유닛에 있는 RBD는 ACE2와 결합 친화도가 사스코브의 친화도보다 10배에서 20배 높으며 감염성과 투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융합 억제제보다 더 강력한 억제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피를 갖고 있고 유전체로 약 30kB의 단일 가닥 RNA를 가집니다. 바이러스 유전체인 RNA 자체가 전사체로 작용하는 양성가닥 RNA 유전자입니다. 뉴클레오캡시드는 바이러스 RNA와 결합된 N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외피에는 돌기가 있는데 표면 돌기 단백질을 구성하는 골프채 모양의 돌기는 왕관과 같은 코로나 모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의 S1 도메인을 통해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하며 S2 도메인을 통해 막이 융합하면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합니다. 이후 탈피가 일어나서 바이러스 RNA 유전체의 복제가 일어나는 장소인 세포질로 방출됩니다. 유전체의 번역 과정에 필요한 요소는 숙주의 것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바이러스 복제 복합체가 형성되면 바이러스 복제 복합체는 전장 서열의 음성가닥 RNA를 합성합니다. 합성된 음성가닥은 양성가닥 mRNA를 합성하기 위한 주형으로 작용합니다. 세포질에서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과
유전체의 RNA가 합체되어 나선형의 뉴클레오 캡시드를 형성합니다. 이 핵심 구조는 ER과 골지를 거치면서 막, 외피, 표면 돌기 단백질 등과 합체한 후 출하를 위해 세포 내에서 이동합니다. 바이러스 입자를 함유하는 소포가 세포막에 융합하여 엑소시토시스를 통해 숙주세포로부터 유리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RNA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 및 빈번한 유전자 재조합 현상이 일어나며 특히 결손 돌연변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사스코브2 S단백질 맥의 막 융합 능력, 사스코브2 S단백질의 S2 서브유닛에서 HR1 및 HR2 도메인에 의해 형성된 6HB 융합 코어의 X선 결정학적 분석, 융합 억제 활성을 향상한 리포펩티드를 설계 및 SAR 분석을 살펴보고 리포펩티드 EK1C4는 S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막 융합 및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입을 가장 강력히 억제한다는 것. EK1C4는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체외 감염에서 가장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 비강으로 적용된 EK1C4는 H코브 OC43에 감염된 마우스를 강력히 보호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스코브2 S단백질 맥의 막 융합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스코브2 감염에서 감염된 세포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전형적인 신시시움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사스코브 감염에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습니다. 사스코브2 감염의 특징을 더 탐구하기 위해 S유전자를 PAAV, IRES, GFP 벡터에 클로닝하고 S-Mediated Cell Fusion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효과기 세포와 표적 세포를 37도에서 2시간 동안 공동 배양한 후 융합된 세포는 정상세포 및 다중핵보다 최소 2배 더 큰 크기를 보였으며 이러한 세포는 사스코브2 그룹에서 관찰되었지만 사스코브 그룹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동안 코-인큐베이션 한 후 수백 개의 표적 세포가 하나의 큰 융합체로 융합되어 여러 핵을 포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더 흐른 후 융합체는 더 커졌고 빛과 형광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결과가 293T 사스코브2 EGFP 세포와 HUH7 세포 사이의 융합에서 관찰되었으며 HUH7은 세포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인간 ACE2 수용체를 발현합니다. 이 신시시움은 살아있는 사스코브2 감염된 HUH7 세포에 의해 형성된 신시시움과 유사하게 48시간 동안 동시 배양 후에 분명히 형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스코브 S단백질은 동일한 조건에서 세포-세포 융합을 매개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스코브에 비해 사스코브2 S단백질은 바이러스 표면 융합 및 표적세포로의 진입을 매개하는데 훨씬 더 많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한편 S 발현이 없는 293T EGFP 세포 또는 ACE2 발현이 없는 293T 세포에서는 융합이 관찰되지 않아
S-mediated viral fusion and entry에 S 수용체 결합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SARS-CoV-2 S단백질의 S2 서브유닛에서 HR1 및 HR2 도메인에 의해 형성된 6HB 융합코어의 X선 결정학적 분석입니다. S2 서브유닛의 HR1 및 HR2 도메인에 의해 형성된 6HB가 메르스코브 또는 사스코브 S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막 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스코브2의 서브유닛 S2에 있는 HR1과 HR2도 상호작용하여 막 융합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콜드 코일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사스코브2 6HB의 특이적 결합 특성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HR1, L6, HR2의 결정 구조는 길이 115옴스트롱, 직경 25옴스트롱 막대 모양의 표준 6HB 구조를 보여줍니다. 세 개의 HR1 도메인은 평행한 삼형체 콜드 코일 센터를 형성하며 그 주위에 세 개의 HR2 도메인이 역평행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두 도메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주로 소수성입니다. 두 개의 인접한 HR1 나선의 각 쌍은 깊은 소수성 홈을 형성하고 HR1과 HR2 사이의 소수성 상호작용은 나선형 융합 코어 영역에 위치합니다. 사스코브2의 전체 6HB 구조는 메르스와 사스 같은 다른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발견은 전체 6HB 형태가 중요하고 고도로 보존된 구성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229E 및 NL63과 같은 경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다른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6HB와 비교할 때 사스코브2 6HB는 6HB에서 HR2 나선의 길이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전체 구조가 유사합니다. 229E 또는 NL63의 HR2 도메인은 삼형체 HR1 코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더 길고 구분 나선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H코브의 구조적 차이와 병원성 간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스코브와 사스코브2의 HR1, HR2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사스코브2의 염다리가 더 많고 길이가 더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HR1 도메인의 다중대체가 HR1과 HR2 도메인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6HB 구조를 더욱 안정화시켜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융합 억제 활성을 향상한 리포펩티드를 설계 및 SAR 분석하겠습니다. 예전 연구에서 펩타이드 EK1이 바이러스성 6HB 형성을 방해하고 사스코브2 PSV, 슈도비리온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스코브2 6HB 구조의 강력한 안정성은 EK1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보고서에서 지질화 전략이 융합 억제 펩티드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EK1의 억제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파이미트산을 유연한 PEG 스페이서와 해당 리포펩티드 EK1C의 도움으로 EK1 서열의 C말단에 공유결합했습니다. 둘 다 2.5 뮤몰 농도에서 사스코브2 매개세포 세포융합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평균 50% 억제 농도 값의 억제 활성은 각각 EK1C의 경우 48.1 n몰이고 EK1P의 경우 69.2 n몰입니다. 한편 EK1 스크램블 펩타이드는 최대 5 뮤몰 농도에서 억제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EK1의 지질화가 사스코브2 감염, 특히 콜레스테롤 변형에 대한 융합 억제 활성을 향상시키는 유망한 전략임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EK1C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링커가 있는 일련의 콜레스테롤 EK1이 구축되었으며 데이터는 GS-GSG PEG4 링커가 접합체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데 최적임을 나타냅니다. 그중 EK1C4는 15.8 n몰의 RC50 값으로 사스코브2 PSV 감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억제 활성을 보였으며 EK1보다 149배 더 강한 항사스코브2 활성을 제공했습니다. 리포펩티드 EK1C4는 S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막 융합 및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입을 가장 강력히 억제합니다. 사스코브, 메르스코브, H코브 OC43, H코브 NA63 및 H코브 229E를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S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 융합에 의한 EK1C4의 표면 융합 억제 활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스코브는 사스코브2에 상대적으로 가장 비슷하며 그 S단백질 매개세포 세포융합이 EK1C4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해받을 수 있습니다. EK1C4는 메르스 S 및 OC43S 매개세포 세포융합에도 매우 강력한 융합 억제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는 EK1C4가 다양한 베타 H컵의 S단백질 매개세포 세포융합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 감염 가능성을 고려한 FGH 실험과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PSV 감염을 고려한 실험을 살펴보면 모두 EK1C4가 EK1에 비해 약 100배 정도 강력한 억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K1C4는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체외 감염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살아있는 H커브 감염에 대한 EK1C4의 억제 활성을 추가로 평가했습니다. EK1C4는 용량 의존적 방식으로 세포 수준에서 사스코브2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이는 사스코브2 S단백질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 융합 분석 및 PSV 감염 분석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표적 세포에서 EK1C4의 세포 독성을 평가한 결과 EK1C4가 시험관 내 독성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유망한 사스코브2 융합 억제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EK1C4의 증가된 항바이러스 활성이
HR1과의 결합 친화도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상세한 상호작용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비강으로 적용된 EK1C4는 H-CoV-OC43에 감염된 마우스를 강력히 보호했습니다. 최근에 사스코브2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인간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비강 내 투여 경로를 통해 임상적용에서 EK1C4의 잠재적 예방 효과를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H-CoV-OC43 감염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고 EK1C4를 0.5mg/kg으로 감염 전에 시간을 달리하여 투여했습니다. 대조군으로 EK1을 20mg/kg 투여하고 사망률과 체중 감소 정도를 비교하자 프리2아워 그룹이 사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EK1C4가 EK1과 비교할 때 기도 환경에서 더 나은 안정성, 항바이러스 활성 및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감염 후에도 0.5시간, 2시간의 EK1C4 치료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포스트 0.5 그룹과 포스트 2 그룹 마우스는 각각 100%와 16.7%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이는 EK1C4가 짧은 기간 동안 H-CoV-OC43 감염 후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K1C4가 비강 투여를 통해 혈액 내의 장벽을 통과할 수 없는 마우스 뇌에서 H-CoV-OC43 감염이 확립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리24군에서 5마리의 모든 쥐의 뇌에서 높은 바이러스 효과가 검출되었고 포스트 2군에서 5마리의 쥐 중 4마리의 뇌에서 검출되었으나 프리 0.5, 2, 4, 포스트 0.5군에서는 모든 쥐의 뇌 조직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프리 12군에서 5마리의 쥐 중 1마리의 뇌 조직에서 적당한 수준의 바이러스 효과가 검출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조절 쥐와 유사하게 프리24 및 포스트 그룹의 쥐는 결핵, 변성 및 침투를 포함한 뇌 조직에서 유사한 조직 병리학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상 대조군과 프리 0.5, 2, 4, 12, 포스트 0.5에서의 뇌 조직은 뚜렷한 조직 병리학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스코브2 감염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클리닉에서 특정 항코브 치료제 또는 예방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IFN,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클로로퀸, 파버피라비어 및 렘데시비어를 포함한 많은 비특이적 항바이러스 약물이 사스코브2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의 클리닉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생체 내 효능을 더 확인해야 하고 향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치료의 사용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비특이적 항바이러스제에 비해 EK1C4는 사스코브2 감염의 치료 및 예방에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S 단백질의 S2 서브유닛에 있는
HR1 도메인의 표적 서열이 매우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K1C4는 내성에 대한 유전적 장벽이 높고 약물 내성 돌연 변이를 쉽게 유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EK1C4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강내 제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K1C4는 환자의 폐에서 바이러스 양을 줄이기 위해 흡입 제형으로 사용될 수 있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급성 폐 손상을 약화시키고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비리온을 전파할 기회를 줄입니다. 네 번째, EK1C4는 전신이 아닌 국소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펩타이드 약물은 일반적으로 화학약물보다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EK1C4는 항코로나 바이러스 활성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스코브2뿐만 아니라 다른 H코브에 의한 감염을 치료 및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103개의 사스코브2 게놈을 확인했습니다. 보고된 게놈 중 HR1 및 HR2 도메인 모두 100% 동일성을 보여 EK1C4 표적이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